자, 우리 친구들 보시게 되면 이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세계에 빠져들어 보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지 일단 오늘 첫 번째 우리 그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해서 파이썬에 대한 언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에 주로 활용을 해요. 근데 보시게 되면 일단 선생님이 강의를 앞으로 하게 될 건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단 경력이 강의로 많이 해봤고 또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통해서 또 이런 파이썬이나 C 언어, 진로 직업 체험도 진행해본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아두이노 센서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구현한다든지 아니면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해서 우리가 여러분 친구들의 그런 재미있는 키트들 그리고 로봇이나 이런 키트로 우리가 여러분들의 코딩 교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번에 시간에 배울 것은 프로그래밍에 대한 교육 그리고 파이썬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빠져들어가 볼 거고 파이썬에서는 우리가 파이썬을 설치할 때 아이들이라고 하는 또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라고 하는 게 IDLE라고 통합 개발 환경을 뜻하거든요. 여러분들 모두 한번 지금 집중해보는 시간인 거고 그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이 뭘까? 간략하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PPT를 선생님이 준비를 했는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가 코딩이란 뭐라고 할까요? 사실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내가 컴퓨터에게 어떠한 것을 명령을 시켜요. 그게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는 과정 그리고 컴퓨터가 쉽게끔 사람과 상호작용이 되는 매개체가 바로 코딩이라고 하는 명령어인데요. 여러분들 이 명령어를 어떻게 하면 사람이 컴퓨터가 하는 말을 이해하기 쉽게끔 하는 게 코딩인지 지금부터 이 코딩에 대한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프로그래밍은 기계어가 있고 어셈블리어 그리고 고급 언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간략하게 보게 되면 우리가 사실은 고급 언어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아시는 PHP, JSP 그리고 파이썬, C++, C샵이 있는 게 고급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고급 언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기계의 세부사항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C나 C++, 자바 그리고 파이썬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고급 언어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파이썬을 활용해서 웹사이트를 개발해 본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이미 전공 수업 때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코딩을 아예 안 해본 사람들도 가장 쉽게 배우는 언어가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래서 파이썬 플러스크 프레임워크를 사용한 웹사이트를 구동하는 연습을 해보면서 내가 파이썬의 DJ 장고 이런 프레임워크들을 활용해서 한번 해보는 연습도 해볼 수가 있고 보시게 되면 우리 고급 언어가 있으면 또 반대로 저급 언어도 있어요.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가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 jQuery, PHP, 자바, JSP, 노드.js까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기반을 하나하나 어떤 언어인지 이제 설명을 들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보시게 되면 자바라고 하는 언어는 무엇인가 객체 지향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객체 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백엔드 우리가 자바를 활용해서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을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드.js나 파이썬 이런 언어인데요. 누구든지 내가 코딩을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배울 수 있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볼 건데요. 선생님이랑 이번 시간에 보게 되면 우리가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가장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분포된 전 세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용되는 현황이 어떤 것인지를 보니까 자바라고 하는 언어가 많고 일단은 그 다음에 또 보니까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도 요즘 뜬다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 수치대로 이제 보시게 되면 파이썬 같은 경우는 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에 많이 활용이 돼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가 과학 응용에 사용되는 일단 포트란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배열이라던가 그리고 우리가 엑셀 많이 해보셨죠?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이런 자격증 시험 보시면 아시겠지만 if 조건문이라고 하는 분야가 나와요. 조건문이라고 내가 어떤 수식을 던지면 이 수식에 대해서 이 해당하는 수식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판별해주는 게 조건문이라고 if문이라고 써요. 그리고 이제 for문은 반복문이 있어요. 우리가 프로그래밍에는 조건문과 반복문이 있는데 이 해당하는 반복문은 내가 for문과 where문이 또 있어요. 이 해당하는 문들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반복을 시키고 또 배열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C 언어와 C++입니다.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무조건 실습이 중요해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시험을 본다고 해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시험 보거나 과제를 보거나 무조건 코딩을 해보면서 이 하나하나 소스 코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파악을 정확히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과 병행해 가면서 수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우리가 C 언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유닉스 형태의 개발할 때 사용을 한다고 해요. 네, C 언어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리눅스라던가 그리고 유닉스라는 이런 운영체제라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런 운영체제 종류가 윈도우 그리고 GUI라고 해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방식이 있고 리눅스라고 해서 우리가 커널 방식이에요. 우리가 직접 사용자가 리눅스 명령어라는 걸 잘 외워주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닉스, 리눅스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되는데요. C 언어라고 해서 이제 보시게 되면 기계에 대해서 좀 많은 접근을 제공할 수 있는 중급 언어고 이제 C++ 같은 경우는 좀 더 확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C 언어보다는 좀 더 어려워요. 근데 어렵다는 게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학적인 개념이 필요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객체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객체지향이라고 하면 자바라는 언어도 객체지향 언어로 구성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자바로 백엔드 단을 개발할 수가 있는데 자, 말이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면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이나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있어요. 자, 프론트엔드 개발 프레임워크는 우리 말 그대로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웹사이트라고 치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사용자와 사람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게 바로 프론트엔드 단계고 백엔드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스프링 프레임워크라던가 우리가 이런 백엔드로 구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노드.js와 그리고 이 스타터에서 뜨는 언어가 또 있는데 노드.js는 프론트엔드일까요? 백엔드일까요? 우리가 클라이언트 단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 구현되는 건데요. 노드.js는 이제 백엔드 언어에 가깝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바와 자바스크립트가 나와요. 자바라고 하는 언어와 자바스크립트 언어는 완벽하게 다른 언어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자바라고 하는 언어는 이제 객체지향 언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에 의해서 개발을 한 거거든요. 주로 가전제품에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공학적으로. 근데 파이썬 같은 언어는 빅데이터라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활용이 되는 게 파이썬이고 누구든지 배우기 쉬운 구문이 단결해요. 그래서 텐서플로우 같은 이런 공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인데 우리가 파이썬을 배우게 되면 머신러닝과 딥러닝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잖아요. 이런 용어들 많이 알아두시면 누구든지 인공지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특히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내가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하이 빅스비 오늘 온도가 어때? 아니면 아이폰의 시리 오늘 날씨가 어떠니? 라고 질문을 하나 던졌을 때 대답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사람과 기계와 상호작용하는 매개체의 역할이 인공지능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감성을 내가 전달하는데 기계와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이런 AI 형태를 만들자. 그래서 파이썬 같은 언어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활용이 되는 거고 또 말이 나와서 그런데 사물 인터넷이라고 또 나와요. IoT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사람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센서가 연결되어 있어서 마치 전등에 제가 이 스마트폰으로 버튼 하나 클릭하면 집안이 온도가 조절되거나 버튼 하나 클릭하면 불이 꺼집니다. 이런 게 바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센서로 적용이 돼요. 이런 센서에 대한 공부 하시게 되면 우리가 하드웨어 영역을 담당하는 것과 소프트웨어로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자바, 파이썬인데 C++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하드웨어도 많이 연동이 돼가지고 C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어요. 마치 내가 C 언어로 게임을 개발해서 사람들한테 배포를 한다든지 파이썬을 활용해서 테트리스 게임이나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미로찾기 게임, 마인스위퍼 같은 게임을 파이썬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했잖아요. 이제 바로 실습을 들어갈 건데 가장 중요한 파이썬을 설치하는 단계부터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이론적인 설명은 다 들었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드릴 때 문제 해결의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순서도예요. 내가 어떠한 조건에 따라 플로우 차트라고 이 순서도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중간에 좀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좀 개발자와 우리 같은 프로그래머가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서로 상호작용이 되지 않으면 맞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앱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큰 프로젝트든 작은 프로젝트든 스타트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시스템을 개발할 때 ERP 같은 걸 개발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인사관리를 개발하는데 개발자가 있고 개발자가 또 있어. 근데 서버를 개발하는 포지션과 웹 서버를 개발하는 백엔드가 아니라 화면 UI 단을 담당하는 UI 개발자가 있어요. 여기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나눠지게 되는데 우리 화면 설계를 담당하는 그 웹 퍼블리셔가 웹의 화면을 HTML, CSS로 만들어요. 그럼 그 자바스크립트로 구성된 그 웹 화면을 이제 이 백엔드에서 받아서 웹 디자이너로부터 받잖아요. 그거를 이제 백엔드가 직접 설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JSP로 구축한다면 언어가 자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JSP는 자바 서버 페이지라고 해서 내가 직접 사람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자바라고 하는 언어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제 자바를 파싱해서 보통 만들어요. 파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파싱은 뭐냐면 우리가 소스 코드 안에 내장되어 있어서 파싱을 시키면 이 파싱화된 소스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직접 서버를 구동시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GitHub라고 하는 용어도 나오고 다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코딩을 왜 하는가? 바로 어떠한 순서, 이 순서에 맞게끔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순서도라고 해요. 플로우 차트라고 하는 건데 보시게 되면 일단은 문제의 원인을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어떠한 문제에 대한 조건이 뭐고 또 이것에 대한 요구되는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해내는 게 1단계인 건데 2단계 같은 경우는 일단 알고리즘을 짜야 돼요. 우리가 주어진 조건이나 입력으로부터 뭔가 요구하는 출력 결과가 있지 않잖아요. 그런 출력 결과를 계산해서 뭔가 내가 어떻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달할 것인가 생각하는 게 문제 해결 알고리즘 설계의 방법이고요. 또 제가 그 현장에서 강연을 할 때 중요한 게 프로그래밍 구현 단계예요. 이 프로그램 구현은 말 그대로 개발을 하는 소스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접 개발자가 코딩하는 단계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테스트는 QA 검증이라고 해서 이제 품질 보증 테스트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개발을 하는 부서가 개발팀이라면 품질을 보증하는 QA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테스트팀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순서도에 따라서 절차 지향적으로 개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보시게 되면 이런 원인들을 일단 이따가 코딩하면서 알려드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순서도예요. 아까 선생님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알고리즘을 직접 짜는 거예요. 내가 알고리즘을 짤 때 어떻게 짜는지를 명확하게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것을 순서도라고 하는 건데 말 그대로예요. 비와 도형을 사용해서 컴퓨터의 단계별 처리 흐름을 프로그래머 알잖아요. 우리 같은 개발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에 그런 우리가 도식적으로 그림화해서 표현하는 게 순서도라는 의미인 거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선생님이 나오는 게 1부터 10까지 구하잖아요. 우리 변수라고 하는 게 또 나와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이제 파이썬을 설치해 볼 건데 그 전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변수 한번 볼 건데 변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파이썬에서는 변수와 리터럴에 대한 개념이 또 있어요. 변수는 변하는 값을 말하는 거예요. 리터럴은 변하지 않는 값을 말하는 건데 내가 A는 1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A와 10이 동일한 값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래밍에서는 뭐냐면 C 언어도 마찬가지로 변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얘가 어떤 값을 넣었을 때 동적으로 변수화돼서 변하는 값인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A 그릇에 B라고 하는 데이터를 넣는 거고 A는 3 그러면 A와 3이 같다가 아니라 A는 3이면 A라는 그릇에 3이라고 하는 값을 담는 거예요. A라고 하는 그릇에 4라고 하는 값을 데이터를 담는다. 그래서 데이터가 안에 들어가는 형식이 바로 변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B는 4. 그럼 뭘까요? 4라고 하는 값이 B에 들어간다. 그러면 C는 2 하면 2라고 하는 값이 C에 들어간다. 그렇죠? A라고 하는 그릇에 3이 들어간다 하는 게 변수인데 변수는 변하는 값일까요? 변하지 않는 값일까요? 그렇죠. 대답을 잘한 것처럼 변수는 변하는 값이다. 그럼 리터럴은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변수, 리터럴, 리스트, 튜플 이런 개념이 파이썬에 많이 나오는데 누구든지 배울 수 쉬우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파이썬을 설치해 보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해요. 자, 지금부터 이제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봐야 돼요. 직접 코딩을 해보고
무엇인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설치 과정인데 이 과정 역시 간단하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서 실습 과정으로 한번 해보면 파이썬은 이렇게 설치하는 거구나를 알게 되실 건데요. 자, 파이썬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파이썬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주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파이썬 org라고 하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시게 되면 파이썬 다운로드 버튼이 나오는데 지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파이썬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주소창에 파이썬 org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선생님처럼 파이썬을 설치할 수 있는 이게 떠요. 한번 볼게요. 자, 검색했죠?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 파이썬 설치에 python.org 하시게 되면 이렇게 파이썬을 설치할 수 있게끔 웹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여기 한번 보실게요. 자, 선생님처럼 이렇게 나왔죠? 이게 바로 뭐냐면 파이썬 웹사이트예요. 그러면 우리가 파이썬에서 파이썬을 내려받아야 되는데 여기 설명을 드릴게요. 자, 파이썬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나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이들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라고 하면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그냥 우리가 스크립트 하얀 창에 길게 장문을 입력할 경우에는 1000만 줄 되는 소스코드 입력할 때 스크립트 편집기를 이용하고 또는 내가 대화형으로 하이 엑스비 너 밥 뭐 먹었니? 나 맛있는 거 먹었다라고 대화형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방식은 셀이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보통 셀이라고 하는 하늘과 세 개가 나오면 대화형으로 내가 코딩을 할 수 있는 거. 1 더하기 1 하면 2라는 게 나오고 3 더하기 3 하면 6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방식이 또 있는 거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셀 방식이라고 해서 뭐 부하 성능 테스트나 이렇게 작업을 할 때 보통 셀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서 리눅스 콘솔이나 이런 명령어를 좀 알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셀 스크립트 하는 방식이 있는 거고 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에디터를 사용해서 파이썬을 설치해서 파이썬의 모듈을 인포트화 시켜서 모듈을 불러와서 게임 라이브러리인 파이 게임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파이 게임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파이썬 게임을 설치해서 파이썬으로 테트리스 게임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파이썬을 활용해서 플러스크라는 프레임워크나 파이썬 디제이 장르를 이용하면 그런 프레임워크들이 많아요. 프레임워크라고 하면 뭐냐면 우리가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 그 자바라고 하는 언어를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면 그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게 하나의 종속되어 있어서 우리가 기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반되는 프로그램 개발 환경을 구축하고 그 개발된 환경에 어떤 개발 기준을 맞춰서 그 땅에 설계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프레임워크에 대한 기준, 뼈대를 구성하는 역할이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또 플랫폼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듯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에디터를 활용해서 파이썬을 설치를 해서 우리가 파이썬을 활용한 웹사이트를 구동시키는 연습 그리고 포트를 설정해서 파이썬에서 직접 서버를 구동시키거나 웹사이트화 시켜서 개발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파이썬으로 아까 얘기했던 테트리스 게임 많이 예제들도 많고 애들을 좋아하는데 파이썬으로 게임들을 미로찾기 게임이나 마윈스위퍼 게임 또 지뢰찾기 게임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파이썬 형태라서 아까 얘기했던 파이썬으로 활용이 뭐냐면 분야가 다양하게 빅데이터, 인공지능, 머신러닝, 텐서플로우, 딥러닝까지 이런 공학적으로 다 활용할 수 있는 게 파이썬이라고 했잖아요. 선생님처럼 보시는 것처럼 이 화면에서 보이시면 다운로드를 클릭해 주거나 또는 쭉 내려서 버전에 따라 설정할 수 있는데 지금 친구들 하나 실습 컴퓨터대로 해볼게요. 다운로드에서 여기 보시면 파이썬 다운로드가 있잖아요. 3.11.4를 내려받아 줍니다. 지금 한번 모두 따라해 볼까요? 자, 보시게 되면 파이썬에서 다운로드를 눌러주셔서 여기 노란색 버튼 보이시죠? 이거 하나 클릭해 줄게요. 클릭하면 여기 상단에 하단에 브라우저에서 다운로드 받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운로드화 시키거나 또는 밑에 내리셔서 각 버전에 따라서 릴리즈된 내용이 나오죠? 여기 보시게 되면 다운로드라고 하는 버튼을 꾹 눌러주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한번 노란색 버튼 클릭해서 최신 버전 3.11.4를 다운로드 받으면 아이들이라고 이제 통합 개발 환경이 열릴 거예요. 설치할 때 이제 설치 과정을 하나하나씩 알려드릴 건데요. 자, 파이썬 설치할 때도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애드 파이썬이라고 경로 지정하는 분야가 나와요.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셔야 우리가 해당하는 게임이나 이런 모듈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잘못 만약에 체크를 해제하고 설치를 하시게 되면 중요하니까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파이썬 여기를 해제가 아니라 체크를 설정해 주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돼요. 선생님처럼 지금 체크해 주시고 인스톨 나우를 클릭할게요.
자, 천천히 읽으시고 안 되는 친구들 있으면 파이썬 설치는 간단하지만 우리가 복습이나 집에 가서 해볼 수 있게 선생님이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한번 같이 잘 따라해봐요. 가장 중요한 건 실습이기 때문에 설치 과정에서 이상이 있거나 다시 궁금하면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선생님이 한 바퀴 돌아볼 테니까 모두 다 친구들 이제 여기 있는 모두 다 설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 파이썬에 대한 지금 설치 과정을 배우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설치 과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파이썬을 가지고 우리가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 봐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수업에서는 이런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설치 과정은 생략해도 돼요. 근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컴퓨터나 코딩에 대해서 접해보지 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설치 과정까지 담는 거고. 자, 설치 다 하셨나요? 네. 그러면 설치다, 저 한 친구가 다 끝내면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끝내셨네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 진행할게요. 자, 우리가 보면 이제 시작 페이지가 나와요. 시작 검색창에 보시게 되면 파이썬의 아이들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이 아이들을 한번 클릭해 주셔서 파이썬에 대한 아이들 실행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지금 선생님처럼 보시게 되면 주소창에 시작이라고 검색하시면 그게 나올 거예요. 클릭하셔서 아이들까지만 치시면 아이들이 나오는데 셀이라고 하는 아까 설명한 방식이 있거나 또는 통합개발 환경이라고 IDLE는 통합개발 환경의 약자예요. 우리가 이클립스나 자바 다른 프로그램도 있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내가 개발 환경을 설정하기 위한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장문을 입력하는 셀 스크립트 편집기와 내가 대화형으로 안녕하면 1-1 안녕 난 누구야 라고 대답하는 한 줄씩 입력하는 명령 모드가 있어요. 명령 모드와 셀 스크립트 장문 방식은 기억해 주시면 좋고, 그래서 우리는 명령 모드를 한번 알아볼게요. 아이들 통합 개발 환경 눌렀죠? 이제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말씀했던 대로 통합 개발 환경의 약자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셀이 나올 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선생님처럼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지금 같이 따라해 볼게요. 자, 검색창에 아이들이라고 한번 검색해 주세요. 검색창에 아이들 검색하셔서 IDL이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시작 페이지에 나오는데 하면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하얀색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코딩을 한 번도 안 해보셨다고 했는데 여기 선생님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글씨가 크죠? 왜 크냐면 글씨 크기를 크게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작더라도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하다 보니까 멀리 있는 친구들도 잘 보여야 되니까 폰트 크기를 키운 거고 보시게 되면서 이제 설명을 들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한번 코딩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파이썬 셀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시는 거예요. 코딩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 단계잖아요. 자, 나중에는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이제 이 다음 시간도 배울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화살표 3개라고 있는 찍힌 부분 있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1-2 한번 해볼게요. 1-1 2라고 찍히는 거 보시나요? 2. 그쵸? 그러면 2-1 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하나 요즘 이제 초등학생분들 많이 파이썬을 배워서 기초과정 수업을 진행하다가 나중에 실력이 향상되면 포트폴리오 만들기 수업으로 진행할 거라서 잘 따라와 주시고, 지금 이제 보시고 계신 분들이나 현장에서 계신 분들은 항상 이거 저희 수업 과정을 직접 따라해 봐야 돼요. 모니터에 나온 내용을 보고 눈으로만 기억하지 말고 직접 실습으로 코딩이라는 결과물로 본인이 담으면 본인이 어디를 가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5-6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6 11이는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러면 8, 이번에는 8-5 저희가 이것을 해보는 과정이 뭐냐면 이게 수치 연산 계산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썬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특징이 수치 연산 기능이에요. 그러면 수식을 연산하고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이 있구나. 그것이 바로 파이썬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더하기잖아요. 그러니까 파이썬은 덧셈 기능이 있는데, 자, 또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덧셈이 있어. 그러면 덧셈이 있으면 뺄셈, 나눗셈, 곱하기도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 가지 해보고 안 되는 친구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 재밌다라고, 파이썬이 이런 거구나. 그냥 계산기, 수치 연산 기능이 있네. 이렇게 기초적으로 알게 되면 우리 이제 프린트라고 메시지를 출력하는 또 함수도 배워볼 거고, 사용자로부터 명령을 입력받는
우리가 안녕하세요를 입력받는 본인의 이름을 입력받아서 출력해보는 연습을 하는 인풋 함수도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함수의 프롬프트 함수 입력 함수와 파이썬의 사용자 입력받을 수 있는 안녕하세요라고 데이터 입력할 수 있는 프롬프트가 아니라 파이썬에서는 인풋이라고 하는 함수도 알아볼 건데 지금 곱셈 나누기 다 해보고 하나하나 예제물 10가지의 그런 조건문에 대한 예제도 한번 알아보면서 코딩을 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곱하기 해보셨으면 8 나누기 4 하면 2.0으로 떨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나눗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눗셈부터 슬래시라는 과정을 하는 거고 또 해볼게요. 9 빼기 4 하면 5라고 이제 결과값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배웠는데 이제 그러면 파이썬의 변수라고 하는 개념도 또 나오잖아요. 아까 선생님이 잠깐 오렌지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변수라는 것은 무엇인가 값이 변할 수 있는 값이 바로 변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제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넣으면 그 값이 실제로 변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리터럴을 변하지 않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변수 값을 넣어주면 그 변수에 따라 우리가 함수를 직접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파이썬의 함수 같은 경우는 DEF라고 해가지고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이 있어요. 펑션을 해서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 호출 방법과 파이썬에서 함수 호출 방법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물론 쓰임이나 이런 거는 똑같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역할이나 이 방향은 다르기 때문에 각 언어들마다 자바와 자바스크립트는 전혀 다른 언어인 것처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여기까지 오늘 산술 연습 해봤잖아요. 이제 한번 쭉 예제문을 저는 해볼 거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하나 보고 여기까지 못한 친구도 있으면 하나하나 돌아볼게요. 이제 한 바퀴 돌아보고 그 다음 진도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하시다가 어려운 수업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선생님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다 하나하나 실습물을 따라해 보시면서 아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되지?를 결과물을 한번 보시면 어려운 게 없어질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이제 그 다음 단계 넘어가 볼게요. 이제 거의 다 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다음 단계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우리 이제 그 다음 단계 볼 건데요. 우리 이제 어떤 거 해볼 거냐면 이번에 재미있는 실습물 결과를 한번 볼 거예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오류 메시지는 좀 이따가 선생님이 알려드릴 거지만 파이썬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프린트에서 헬로 월드에서 따옴표 2개가 있는데 하나만 쓰면 오류가 떨어져요. 이런 것들은 오류를 읽고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를 한번 출력받을 거예요. 이름과 나이를 입력받아서 우리가 이런 인사를 한번 출력해주는 한번 메시지 프로그램을 해볼 건데 선생님처럼 한번 해볼게요.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보면 아 이런 게 파이썬이구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연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있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 파일에서 뉴 프로젝트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선생님처럼 길게 스크립트 아까 얘기했던 장문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길게 나와 있는 편집기가 뜨고 여기는 화살표 3개는 대화형으로 입력하는 방식이 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잘 알아주시면 좋은 거고요.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자기소개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처럼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어줘도 되고 중요한 게 파이썬 같은 경우는 다른 언어랑 달라요. 그래서 친구들이 py를 기억해줘야 돼요. 이게 확장자가 어떠한 선생님 이름 석진우 강사님이면 석진우 강사 .py 02 본인의 이름 쓰고 석진우 언더바 03.py py로 저장하면 파이썬의 확장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결과물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어느 워드 프로세서나 한글 프로그램 마찬가지로 컨트롤 S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여기 명령보드 실행하셨죠? 그럼 여기서 이름과 나이, 소개와 함께 인사를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잡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샵 버튼이 나와요. 이 샵이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주석이라고 해서 HTML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에도 물론 이런 주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파이썬의 주석은 이제 샵 부분으로 보통 쓰거나 보통 이게
그 따옴표, 하나 따옴표 3개 정도 있으면 주석이 돼요. 주석은 개발자만 알 수 있고 뭔가 코멘트를 다른 거예요. 내가 개발을 짠 소스 코드를 가지고 분석을 하거나 내가 이름을 달고 오늘의 개발한 시간이나 날짜를 적는 메모를 하는 공간이 주석이라고 하시면 돼요. 한번 이 친구 요거 한번 코딩 해보면서 선생님도 같이 해볼 거니까 요거 한번 같은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여기 있는 앉아 계신 친구들 한번 한 바퀴 돌아보면서 선생님이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자기소개를 출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볼 건데요. 가장 중요해서 이름과 나이를 소개와 받아서 인사를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해볼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변수라고 하는 것을 담는 거예요. 변수를 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자기소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짜보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자기소개 출력 프로그래밍이에요. 요걸 한번 하나하나 여러분들 지금 코딩을 해볼 거예요. 자, 선생님처럼 같이 코딩 해볼 건데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하나하나 질문 주시면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름과 나이의 소개를 입력받아서 인사를 출력해주는 프로그래밍이에요. 자, 먼저 변수를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변수 대입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네임 부분 있잖아요. 이름과 나이를 입력받아서 인사를 출력해주는 프로그래밍인데 우리가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름과 네임과 홍길동이 서로 같은 게 아니라 홍길동이라고 하는 데이터 값을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명이잖아요. 변수명에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AJ에 있는 21은 서로 같다가 아니라 21이라고 하는 값을 나이라고 하는 변수명에 이 그릇에 담는다, 대입을 시킨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리고 실제 보시게 되면 안녕하세요 저은이라고 출력을 하는데 콤마와 따옴표 사이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AG라고 하는 변수를 우리가 선언하게 되면 21는 AG 이 변수명에 담는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변수가 출력이 돼서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홍길동입니다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 간단한 프로그램을 보시게 되면 나중에는 우리가 input이라고 하는 파이썬 함수를 사용해서 사용자 입력 함수를 사용하면 직접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선생님처럼 같이 지금 코딩을 해보면서 한 명 한 명 볼 건데 변수명 처리에 대한 방법이에요. 변수를 어떻게 대입하는지만 알면 여러분들이 어렵지가 않아서 이제 어떤 프로그래밍에 코딩을 하게 기초부터 심화까지 나아가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이제 또 그 다음 단계 넘어가 보실게요. 자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거의 다 한 친구가 있어서 선생님처럼 코딩을 한번 다 했는지 볼 건데요. 이렇게 입력을 하셨죠. 우리가 아까 선생님 설명 드린 것처럼 변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홍길동이라고 하는 값을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에 집어넣고 20이라고 하는 값을 AG, 나이라고 하는 변수에 대입을 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프린트 출력, 이게 좀 이따가 배울 건데요. 프린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함수냐? 출력 함수인데 명령어 대화, 우리가 입력한 것을 출력하는 그런 메시지 출력 함수가 프린트라고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보실게요. 자, 우리가 여기 보시게 될 이름과 나이를 소개를 받아서 인사말을 살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선생님이 칠판으로 한번 소개로 직접 적어보면서 코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하나 보시게 되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1대1 질의응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과 창의적인 결과물 도출로 나갈 수 있는데 한번 진행해 볼게요. 선생님이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아까 전에 예제라고 하는 걸 한번 봤는데 그 프로그래밍이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아까 전에 예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선생님이 일단은 설명을 드릴 때 뭐냐면 파이썬이라고 하는 그 명령어,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소개를 출력하는 것을 한번 지금 해봤어요. 우리가 이름과 나이를 각 변수명에 대입을 해서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프로그램을 이제 input이라는 함수 사용해서 개발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먼저 우리가 아까 이전에 해본 거는 뭐냐면 우리가 name이라고 하는 변수와 ag라고 하는 변수, 각각의 변수가 달라요. 이 변수명을 설정해가지고 name이라고 하는 것과 ag이라고 하는 변수명을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값을 데이터잖아요. 데이터라고 하면 우리가 뭐냐면 데이터
데이터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자료들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추적되어 있는 DB예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우리가 뭐냐면 MySQL이나 포스트그레 SQL 같은 스트럭처 쿼리 랭귀지라고 하는 이제 언어가 있어요. 그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시키면 웹사이트가 있으면 백엔드화 되어가지고 그 안에 쿼리를 짜면 그 생성된 지류를 던지잖아요. 그럼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안에 있는 회원이라던가 쇼핑몰이라고 하면 주문 관리에 대한 주문 내역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방식을 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이것은 아마 백엔드에 대한 좀 중급 이상의 실력이 올라가면 나오게 되는 선생님이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선생님이 설명해 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네임이라고 하는 거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홍길동이라고 하는 데이터 값을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에다 집어넣고 대입을 시키는 방식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또 21이라고 하는 그런 나이 값을 데이터잖아요. 21이라고 하는 데이터 값을 AGE라고 하는 변수명에 집어넣어서 대입을 시킨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인 거고요. 그래서 변수 대입, 즉 변수를 대입하다. 변수 대입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수는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값을 말해서 변수라고 하는 거고 리터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변하지 않는 값을 말해서 리터럴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파이썬을 배우게 되면 리스트와 튜토리 나오는데 리스트 같은 경우는 순서 있게끔 1부터 10이잖아요. 내가 1부터 10까지 프로그램을 구현해서 짜는 거예요. 1부터 10까지 출력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셀 스크립트도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1과 5까지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방식처럼 1부터 10까지의 프로그래밍이나 1부터 5까지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수명을 출력하는 거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수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변수가 이런 거구나. 변수를 통해서 변수 대입이라는 결과물을 가지면 A라고 하는 이름에 우리가 1이라고 하는 값을 넣잖아요. 그럼 대입을 시키는 거는 이렇게 변수 대입이라고 하는구나 알아주셨으면 여러분들은 프로그래밍에서 기초 과정인 본 과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수와 리터럴에 대한 차이만 명확하게 알면 여러분들은 프로그래밍에서 어렵지가 않아요.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리터럴은 변하지 않는 값이라고 해서 있는 거고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파이썬을 가지고 웹사이트 개발하는 교육도 들어가는데 하게 된다면 HTML, CSS,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왕초보 기초 교육이 들어가고 그 이후로 파이썬을 활용한 플러스크로 웹서버를 구동하는 과정이라든가 파이썬 DJ 정보를 활용해서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방식이 또 있어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코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볼 거예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1대1 질의응답이라는 과정이 있으니까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코딩을 배우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소스코드를 코딩하는 연습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그러나 이론적인 배경이 좀 뒷받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코딩이나 뭐 간단한 윈도우나 리눅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커널 방식의 명령어 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숙지를 조금씩 해나갈수록 이런 쪽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거고 특히 뭐 정보 처리나 이런 자격증이나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많이 나와요. 리눅스 명령어 라던가 프로그래밍의 언어 우리가 웹과 눈을 얘기했던 백엔드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가 서버로 직접 하는 건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땅이 있잖아요. 이게 웹 서버라고 하는 거. 근데 보통 우리가 아까지 톰캣이나 이렇게 예전에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서버를 구축할 때는 WAS라고 있어요. WAS라고 WAS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보시게 되면 WAS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예요. 어떤 약자냐면 웹사이트를 구축하는데 내가 이 백엔드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MySQL이나 포스트그리 SQL이나 스트럭처 쿼리 랭귀지의 데이터베이스 지식을 가지고 직접 쿼리를 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서버를 구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웹 서버라고 하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은 게 일상생활에서 대지를 가지고 이 땅, 부동산을 가면 우리가 집을 구입하는 듯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는 모든 이런 대지가 이 호스팅에서는 웹 서버가 구축이 돼야 그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왕초보도 이 코딩을 배울 수 있는 이유가 일상생활을 위한 이 바닥이 있다면 기초 과정이 있잖아요. 이 기초에 집을 짓는 과정이 바로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설계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개발자로 취업하는 경우 많아요.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나 네이버에 카카오에 입사하려면 코딩 테스트라는 것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코딩 테스트라고 하는 과정이 뭐냐면 우리가 실제 그런 문제 유형이 좀 어려워요. 근데 이 어려운 거를 한 번에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 어려운 과정을 처음부터 아까 보여드렸던 예제로 완벽하게 변수에 대한 개념이 숙지가 되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거잖아요. 기초부터 시작해서 단계를 올라가는 학습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코딩, 이 아카데미에서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뭔가 C 언어라던가 C#, 그리고 C++ 이런 용어가 있어요.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데 다 단계를 올라가고 하나하나 배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을 하셔야 되고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런 기초, 완전 기초에 대한 왕초를 수업을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산을 넘어가는 과정이 엄청 여정이 길잖아요. 이 남은 여정을 선생님과 함께 멋지게 장식해보는 것이 어떠실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에데인 소프트 충주 코딩 체험 스페이스에 오셔서 모든 것을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상상이 현실이 되도록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진로를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석진이었습니다. 그럼 에데인 소프트로 지금 바로 한 번 더 가보실까요? 자, 지난번에는 여기까지 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자기소개 출력에서 지난번에 해봤는데 여기 자기소개 출력까지 해봤으면 그 다음에 한번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 볼 건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홍길동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쵸? 홍길동이라고 하는 게 데이터 값이에요. 이게 데이터 값이고 네임이라고 하는 게 변수명이에요. 이게 변수명이다. 그럼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명에 홍길동이라고 하는 데이터 값을 대입을 시키는 거고 여기도 ag라고 하는 변수명에 21을 대입을 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프린트라고 하는 이 출력 함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안녕하세요라고 따옴표가 시켰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몇 살입니다가 있는데 여기서 age가 있고 name이 있어요. 그래서 ag라고 하는 게 변수명이에요. 그래서 21이라고 하는 변수값이 들어가는 거고 name이라고 하는 게 홍길동이에요. 그래서 홍길동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홍길동입니다 가 출력이 되는 이런 간단한 자기소개 출력 프로그램인 거고 이거 보시게 되면 프린터라고 또 있어요. 뭐냐면 이게 출력을 할 수 있는 함수예요. 메시지를 출력하는 함수고 age라고 하는 여기 보시게 되면 age라고 하는 변수명을 직접 대입을 시켜주는 방식이 이러한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 건데요.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 실행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 드릴 거예요. 자, 파이썬 프로그램 실행의 방법이 또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라고 해서 이제 IDLE라고 해서 에디터 셀이라고 해요.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하는 약자인데 이제 저장할 때는 뭐 세이브나 컨트롤 S나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코딩이기 때문에 한 줄 한 줄 소스 코드가 중요한 건데 이거는 기능적으로 이제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아까랑 똑같지만 좀 달라요. 어떤 게 다른지 좀 느끼셨나요? 이제 변수명을 이제 한번 설정하는 건데 자, 저는 요즘 인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입니다 라고 하는 데이터 값을 MSG라고 하는 우리가 변수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값에 대한 한 문장을 변수명에 대입을 시키면 우리가 실제 이 보시고 있는 예제 프로그램이 구현이 된다는 거예요. 저기 보시게 되면 저는 요즘 인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입니다 라고 하는 값이 있잖아요. 그 데이터 값이 MSG라고 하는 변수에 집어넣고 대입을 시키면 해당하는 프린트 MSG의 변수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MSG는 변수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신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실행이나 이런 방법은 우리가 그냥 런에서 F5 하시면 돼요.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이들에서 실행하는 방법은 F5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 파이썬 또 셀에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셀에서 하는 거는 파이썬 hello.py로 실행하면 그 명령을 입력하셨을 때 실행이 되는 방법인 거고 이것도 잘 알고 있으면 셀 스크립트 작성할 때 이해가 빠른 거고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 해볼 거는 이제 정사각형 그리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정사각형이라고 해서 거북 그래픽이라고 있는데 파이썬에 터틀 그래픽이 있어요. 터틀 그래픽이 뭐냐면 우리 해당하는 네모잖아요. 정사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거북이 모양이 처음에 나와요. 근데 임포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임포트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인가 불러오다예요. 모듈을 가지고 오다. 그러면 터틀이라고 하는 게 또 있잖아요. T-U-R-T-L-E. 터틀이라고 하는 것을 모듈을 불러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import라고 하는 함수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t는 turtle.pen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제 막 그리기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사각형을 그릴 때 t.safe는 turtle이다. 그리고 t.forward를 100으로 하고 t.left를 지정하면 해당하는 영역에 맞춰서 정사각형이 그려져요. 이것을 한번 선생님이랑 정사각형을 오늘 그려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선은 그릴 때 여기서 파일에서 뉴 파일 해줘도 돼요. 여기 보시게 되면 파일에서 뉴 파일 해주셔서 파일, 뉴 파일 하면 이렇게 새로운 스크립트 장문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생겨요. 그래서 선생님이 입력을 해볼 건데요. 여기 챙기시죠, 그쵸? 잘 보이시고 여기서 import라고 하면 입력할게요. import. 여기 import는 모듈을 불러올 준비를 마쳤다는 거예요. import turtle이라고 입력할게요. 보시게 되면 여기까지 입력하셨잖아요. 그리고 TUR, TLE를 입력하셨어요. 그러면 T는 TURTL이라고 하는 터틀이잖아요. TURTL이라고 하는 터틀인 거고 여기 보시게 되면 터틀에 펜이라고 또 있어요. 펜을 그릴 준비를 마쳤다는 의미고 T.여기까지 입력하셨죠. SHAPE라고 하는 걸 입력해 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게 되면 TURTL이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FORWART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터틀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가로를 닫아주세요. 입력하셨죠? 여기까지 한번 잘 따라주시면 그 다음 단계 진행할게요. FORWART 그리고 100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T.LEFT는 90이다. 입력해 주신 상태에서 T.FORWARD forward라고 100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T.LEFT는 90이라고 또 입력해 주시고 T.FORWART는 여기 보시게 되면 190이잖아요. forward는 10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190, 190, 100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또 left 90도 한번 입력해 볼 거예요. 여기 선생님처럼 잠시만요. 보시게 되면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t.left 90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이러면 이제 벌써 입력했죠. 그 다음에 t.forward 100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마지막에 t.left 90이라고 이렇게 주시면 이게 정사각형 그리기 소스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터틀 그래픽이라고 해서 파이썬에서 그림을 그래픽적으로 우리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화시키는 그래픽 모듈인데요. 터틀이라고 하는 거북 그래픽이에요. 마치 거북이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하는 방식을 터틀 그래픽이라고 하는 생왕 기초 정사각형 그리기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모르는 친구들 있으면 질의응답으로 1대1로 질문을 주세요. 한번 다시 선생님이 보겠습니다. 네, 친구 거의 입력하신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입력하셨을 때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한번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정사각형 그리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모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실행 결과가 나와요.
선생님이 작성한 소스 코드를 보니까 정사각형 그리기로 했는데 여기 이렇게 정사각형이 그려졌어요. 그쵸? 아, 그러면 오늘 이게 거북 그래픽이라고 하는 이게 터틀 모듈을 불러왔는데, 자, 실행 한번 라운에서 F를 누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거북이가 그려져요. 그쵸? 요거 한번 보시면서 정사각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소스코드 한 줄 한 줄이 보이시죠? 이 정사각형 그리기에 대한 개념인데, 보시게 되면 임포트 터틀이라고 해서 터틀이라고 하는 그래픽 모듈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터틀이라는 것을 불러와서 터틀펜, 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세이브라고 하는 터틀이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실제 포워드, 레프트를 지정하잖아요. 100과 90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정을 마치 정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좀 코딩에 대해서 프로그래밍을 쉽게 배울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씩 가지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코딩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어떠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책임지고 지도하면서 이런 정사각형 그리기를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 수업 외에도 직사각형 그리기나 다각형 그리기, 오각형 그리기에 대한 수업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요런 정사각형 그리기를 준비했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정사각형 외에 직사각형이나 그리고 다각형, 오각형을 그려보고 또 파이썬을 활용해서 플러스크로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교육도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을 좀 더 재미있도록 코딩을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좀 재미있게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렸고요.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칠판 수업을 통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코딩에 대해서 개념을 확실히 짚어주고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바로 칠판으로 가볼게요.